오늘 함께 나눌 책은 임주화 작가의 싸우는 거 아니고요. 대화하는 중입니다. 입니다. 93세 엄마와 49세 딸이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를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이 책의 엄마는 가슴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47세에 2살 된 임주화 작가를 입양하게 되죠. 첫 남편은 한국 전쟁으로 잃고 두 번째 남편은 도박이 심해 헤어지고 남의 집 파출부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엄마입니다. 저자는 이런 엄마와 평생 같이 삽니다. 그것도 사위와 딸과 함께요. 요즘에는 보통 고령의 나이와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곤 하지요. 하지만 저자의 엄마는 집에서 죽겠다며 요양병원 입소를 거부하고 딸 또한 병원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돌보지만 아침 저녁에는 딸이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아직도 엄마는 딸에게 그리고 딸 또한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며 지냅니다. 책 제목처럼 마치 싸우는 것 같죠. 하지만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치매로 인해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엄마. 그런 엄마를 돌보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딸의 이야기. 이 책이 노부모를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모든 자녀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소리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93 엄마, 아이가 되다. 딸아이의 등교 준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딸은 사춘기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등교시키는 것은 전쟁입니다. 저는 아이를 기분 상하지 않게 살살 달래서 등교시키려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평소라면 아이 등교 시간은 엄마의 기상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종종 새벽잠 없는 엄마가 아이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곤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애는 아직 안 일어났냐? 학교에 안 가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깨워서 보내라. 알아서 할 건데 엄마의 말에 저는 기분부터 상합니다. 눈 뜨기 전 잔소리 아닌 큰 소리부터 듣게 된 아이는 미간부터 찌푸립니다. ADHD와 반항성 행동장애를 진단받아 7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되도록 아이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엄마는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못된 성질 부리는 손녀라고 핀잔할 뿐입니다. 내가 무슨 싫은 소리를 했다고 성질을 내냐? 꼭 제 어미를 닮아서.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엄마 눈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 아프다고 말해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성질되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며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저를 닮아 애 성질이 못됐다고 합니다. 참을성 없는 아이는 자신 일에 할머니는 상관하지 말라며 현관문이 부서지도록 쾅 닫고 집을 나섭니다. 엄마, 제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애 엄마인데 애한테 나쁘게 하겠어? 내가 무슨 해로운 소리 했냐? 걱정돼서 한 소리지. 할머니가 한 소리 했다고 저러고 나가는 게 잘했다는 거냐? 밥을 먹으면 바로 개운하게 치워야지. 싱크대에 계속 담가놓고 앉아서 놀고 있냐?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저는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한참을 쉰 후 마무리합니다. 엄마는 늘 그런 제가 못마땅하고요. 엄마의 온 신경이 저에게만 쏠린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산 엄마는 무엇에 쫓기는 건지 엄마 기준으로만 저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엄마,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지금 당장 설거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저의 목소리가 커지면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 그렇게 안 키웠다. 20년 전 엄마는 칠순을 앞두고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가뜩이나 투박한 말투를 쓰는데 발음이 되지 않으니 더 크고 세게 발음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아픈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친절하게 말할 수 없는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에 집안 살림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내로 태어난 남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지만 엄마는 딸이라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17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마저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남편마저 잃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시부모님과 사는 며느리, 어떤 심정인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받는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있어서 살아야 하는 치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당신이 강해 보이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손녀딸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예민한 아이, 잠들지 않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우는 아이를 저와 엄마가 번갈아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는 소화기관이 약해서 구토를 자주 하였고 옷과 이불 빨래를 하루에도 3-4번씩 하기 일쑤였지요.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출근해야만 했을 때도 혼자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했던 엄마였습니다. 아이의 돌이 돌아올 때쯤 엄마의 몸무게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눈에서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정도로 손녀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 손녀를 포대기에 둘러엎고 마중을 나온 엄마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제가 엄마를 만난 건 2돌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엄마와의 나이 차이가
20년 넘는 할아버지의 식모로 서울에 올라와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기억은 없고 남아있는 사진으로만 짐작할 뿐입니다. 사진 속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고운 엄마가 웃고 있습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기로 했을 때입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미운데 엄마는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때 저의 모진 말로 엄마를 다그친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지같이 살 거면 왜 나를 데려다 키웠어?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엄마 자격이 없어. 철없는 아이의 말에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성질 난다고 마구 던진 험한 말에도 마음속 큰 구멍이 난다는 것을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낳는다고 다 부모인 줄 알아?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 모진 말들은 어쩌면 당연한 업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걸 모두 주고도 부족하다 늘 미안해하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고 청소나 빨래, 정리 등 집안일에 둔하고 관심 없는 이유는 지금껏 엄마가 저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실내화 빨았던 기억이 2번밖에 없습니다. 세탁기도 없이 차디찬 물로 손빨래해야 했던 가난한 시절. 저의 옷과 실내화, 속옷까지 모두 빨아주고도 힘들다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던 엄마였습니다. 당신은 찬물을 쓰더라도 연탄불에 뜨거운 물을 끓여 새순물을 준비해 주던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도 기운 없어서 못해. 엄마의 잔소리 끝에 작은 혼잣말 들립니다. 걱정하는 엄마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의료기기 체험장의 의미. 여기 약수사거리인데요. 할머니가 버스에 치였어요. 저는 경찰이에요. 엄마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저보다도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선 엄마입니다. 나간 지 10여 분 만에 걸려온 전화는 저의 심장을 쥐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119가 출동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는데 어디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떨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까운 S대학병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머리가 멍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뇌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의료기기 체험장, 즉 약장수 사랑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짜로 휴지와 바가지 그리고 설탕 등 값싼 물건을 받아오고 고가의 물건을 사오곤 했습니다. 온갖 애교를 부리고 엄마라고 부르며 자식보다 더 노인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을 저는 이길 수가 없었지요. 엄마는 수백만 원 고가의 전동 침대와 알칼리 이온 정수기 그리고 전극 치료기 2대를 샀습니다. 돈이 없는 엄마와 동네 할머니들은 48개월 할부,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돈을 갚았습니다. 할부가 끝나면 또 다른 제품의 구매를 유도했고 할부금을 내는 와중에도 적외선 팬티, 무좀이 낳는 양말,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프라이팬,
집안의 풍수를 좋게 해준다는 금박 거북이까지 그곳에서 파는 온갖 제품들을 사들였습니다. 내가 아픈데 자식들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건강한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약장수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가진 쌈짓돈을 탈탈 털렸습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목표로 그들은 어떻게든 싹싹 긁어갈 궁리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식들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했지만 번번이 건강을 빙자한 그들의 유혹에 빠져있는 부모님을 이겨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허가받은 곳이라 따로 단속이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저는 어쩔 수 없다면 플라세보 효과라도 있겠지 하고 마음 편할 엄마를 생각하며 져드렸습니다. 그날 역시 엄마는 의료기기 체험장에서 쿠폰을 준다고 불이 나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체구가 작은 엄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심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다쳤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아이고 썩을 놈의 버스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길을 건너려니까 덮쳤어. 목소리가 제법 카랑카랑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안심되었습니다. 응급실까지 오면서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할까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엑스레이 검사와 CT 검사를 마친 후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골절된 것 말고는 크게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너무 고령이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수술보다 시술하는 것이 낫겠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술 날짜를 잡고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입원하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히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터지듯 쏟아나왔습니다. 엄마, 버스처럼 큰 차가 오면 차를 먼저 보내고 건너야지. 약장수한테 가는 게 뭐가 급하다고 이 사달을 내. 버스 사고 이후 엄마의 거동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러진 허리 골절 때문에 전보다 더 혼자 힘으로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게 되었고 외출할 때는 늘 보조기구와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자유로이 밖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하지 못하니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근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뼈만 남았지요. 약해진 몸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서 밥알이 모래알 같다며 한동안 식사도 못했습니다. 밥 대신 유동식을 먹고 있었던 기저질환들이 더욱 나빠져 불안증마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먹어야 산다며 억지로 식사를 도왔지만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의료기기 체험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더없이 원망스럽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종종 엄마는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없으니 말할 사람도 없고 온종일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혼자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끔 의료기기 체험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귀었던 친구들은 잘 있는지, 그동안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이 하늘로 간 친구가 있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엄마에게 의료기기 체험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점심 도시락도 함께 나누어 먹는 나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의료기기 체험장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다며 엄마에게 무심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평일에는 회사로 달아나 버리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엄마와의 시간에 소홀했습니다. 아이는 아이라 챙기고 남편은 남편이라 챙기고 엄마는 알아서 잘하시니 넘어갔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받은 만큼도 해주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못난 딸이라 부끄럽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식보다 마음을 챙겨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약장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 엄마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엄마의 교통사고가 약장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원망만 했던 것이 조금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엄마, 체험장에 매일 놀러가도 잔소리 안 할 테니 얼른 건강해져서 놀러 가셔요.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는 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담장에는 금이 가고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풍이 세서 영하의 날씨에는 방에서도 잠바를 입고 잡니다. 몇 해 전 엄마에게 이사 가자고 졸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서 나갈 거다. 이사 안 간다. 답답했습니다. 다 큰 딸이 하자는 대로 따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요. 엄마는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이사를 하냐? 익숙치 않아서 길을 잃으면 어쩌냐? 이제 몸이 힘들어서 이사 못 간다 등등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했습니다. 예민한 성격에 신경 쓰다가 병나지 않을까 이사 생각을 접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엄마가 반대하는 일은 뭐가 됐든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끝에 당신이 좋아하는 집을 고집하는 엄마와 대립하기 싫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며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엄마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장에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천장 공사도 하고 문틈에 바람막이도 붙입니다. 2년 전 2층 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엄마와 5살 차이 나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계셨지요. 두 분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보행기를 끌고 한의원도 가고 동네 놀이터에도 산책하러 갔습니다. 엄마가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고 했을 때 2층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그 마음을 더 이해한다고 할머니와 엄마는 마음이 통한다고 했지요. 서로 적적했었는데 가깝게 친구가 생기니 좋다고 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모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니 즐겁다고 합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했었더라면 엄마는 2층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발이 퉁퉁 붓습니다. 가끔 엄마의 다리를 보고 무서워서 병원에 입원하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고 하죠.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을 거다. 보통 아파서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93입니다. 그 나이에는 몸뚱이가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검사라도 받아보자면 아는 것보다 모르고 죽는 게 낫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잠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띵똥이 엄마 침대 머리맡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를 누르는 날에는 밤잠을 설칩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뒤틀림은 허벅지까지 올라가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파스를 가져가 허벅지와 다리에 덕지덕지 묻히고 힘주어 주무릅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쥐가 멈추면 엄마의 넋두리가 시작되곤 합니다. 썩을 놈의 다리가 왜 이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아픈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자. 엄마는 왜 자꾸 병원에 안 가려고 해? 엄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나을 생각을 해야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 집에서 죽는다는 말만 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말이 무섭고도 화만 났습니다. 엄마가 끝끝내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2층 할머니와의 대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큰 병이 생겨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할 상황이 생길까 염려해서랍니다. 엄마에게는 집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죽고 싶지 않으니 입원시키지 마라.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원에서 약에 의지한 채 식구들도 보지 못하고 낯설게 지낼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살기 위해 약으로 연명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누워 살면 뭐하냐고요. 조금이라도 당신이 살던 집, 익숙한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듣기 싫던 집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저도 공감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곧 50입니다. 저 역시 엄마의 길을 따라가게 가겠지요. 어쩌면 엄마 나이가 되기도 전에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 말처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지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였다가 또 어느새 제일 가깝게 있는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소한 일에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니 말입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엄마는 어느새 죽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119와 경찰관의 입회하에 사인을 확인합니다.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는 간병보험, 개호보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원 입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제공합니다. 노인이 본인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필요한 요양을 요양보호사가, 의료적 돌봄을 간호사와 의사가 방문하여 돌봐줍니다.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 죽음을 맞아도 아무런 제도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설에 입소해 마지막 여생을 연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자식들의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원 권유에 노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령화의 시대에 맞춰 폭넓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에서 죽겠다는 엄마의 말이 진절머리 나도록 듣기 싫었습니다. 죽음을 되도록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핀잔만 주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이나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렵다고 계속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가 하는 마음의 준비를 이제는 저도 천천히 따라가야겠습니다. 오해는 먼지처럼 쌓인다.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좀 나 하는 일에 잔소리 마. 엄마는 건강이나 신경 써요. 하는 일마다 일일이 참견하고 감시하는 듯한 엄마가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엄마와 저는 44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걸 4번이나 하고 4년을 더한 그 시간은 실로 엄청납니다. 엄마와의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면 나쁜 성분이 나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았습니다. 평소 벗겨진 프라이팬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했으나 막상 그 수치를 보니 당장에 내다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에 발암 물질이라니.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주방도구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버리려고 재활용 봉투에 넣어두고 새 프라이팬을 사서 꺼내 놓았습니다. 멀쩡한 프라이팬을 왜 버려? 버리고 사는 게 취미냐? 우리 집은 돈이 많아서 탈이야. 내가 다 쓸 거니 버리지 마.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 흙만 담긴 화분. 엄마의 찢어진 러닝 셔츠는 엄마의 훈장인가 봅니다.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한 우리 집. 엄마는 그 무엇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하지 못한 재료가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더 상하기 전에 요리합니다. 저라면 버리고 말았을 것을요. 소녀딸이 남긴 밥을 보며 먹을 것 버리면 벌 받는다. 꼭 한 소리씩 합니다. 전쟁통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맺혔던 기억을 잊지 못한 이유일 겁니다. 수납 전문가들은 1년 안에 입지 않은 옷과 신발들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망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에 이리저리 처박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복잡합니다. 큰맘 먹고 딸과 함께 옷장과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50리터짜리 재활용 봉투가 5봉지나 나왔죠. 저는 엄마가 그것들을 보고 또 역정낼까 싶어서 몰래 버리려 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시간에 버리려고 재활용 봉투를 베란다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너무도 큰지라 얼마 가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버리고 또 살려고 이렇게나 많이 쌓아놨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펑펑 쓰고 살성 싶냐? 한 푼이라도 아껴 살아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엄마,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 낳고 내 살림하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오래전에 전쟁 끝났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말끝마다 저를 위한 일이라지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미칠 지경입니다. 참다 한번 폭발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한바탕 성질을 내고 나면 엄마는 마음이 다쳐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엄마가 거실로 나와 울분을 토합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는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줘도 내 공을 다 못 갚아. 너 아기 때 병신처럼 다리 휘었다고 아무도 안 데려간 데서 내가 널 키운 건데 너는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혼자 잘난 줄 알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잦아지는 감정 싸움으로 서운한 엄마는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그 말들은 송곳처럼 날카롭게 제 심장을 관통해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세상 참 모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식구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엄마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속상했습니다. 두 돌 지나 엄마를 만났습니다. 가난한 엄마는 시장에서 떨어진 배춧잎을 얻어와 겉절이 무치고 정육점 아주머니 비위를 맞춰가며 돼지 비계 받아와 국을 끓였습니다. 동네 이웃에게 옷이며 신발이며 속옷까지 저에게 물려 입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알록달록 예쁜 필통 한번 갖지 못했고 돈 없어 친구들이 간식 먹을 땐 옆에서 침 흘리며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친구 따라갔던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에 한 달만 보내달라 싹싹 빌었지만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성씨가 다르고 엄마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랑 사는 애와 고아라는 딱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정부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20해 동안은 매일 무시당한 채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차마 입 밖으론 꺼내지 못한 수많은 생각들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저를 수백 번, 수천 번 찔러 죽였습니다. 할아버지 말끝에는 내까지 년, 넌 아무것도 아니다. 외에 수많은 욕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불우하게 키울 바엔 보육원에라도 보내달라며 개처럼 밥 주고 잠만 재워주면 자식 키우는 거냐며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과 불공평한 세상을 비관하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왔고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울분에 매일 밤 눈물 쏟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제야 철없던 제가 보였습니다. 제 또래 여성이 2살 된 아이를 자식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결심입니다. 혼자서도 버티기 힘든 가난에 입 하나 더 보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식모살이에 시간제 파출부도 하고 지우개와 귀걸이 포장, 붕어빵 봉투 붙이기 등등 부업으로 번 돈은 모두 저를 위해 쓰였던 것이 맞습니다.
나이 들면 아이가 된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서운한 말들을 이제는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인간극장에서 100세 할머니가 잃은 아들을 걱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자식은 자식이고 여전히 걱정되는 존재라는 할머니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도 그렇겠죠. 아흔이 넘어서도 제 걱정뿐입니다. 돈 없고 가난해서 모질었던 세월의 경험을 저만은 겪지 말라는 엄마의 바람이겠지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헤아려 봅니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일찍 들어오라, 밥 챙겨 먹어라, 건강 신경 써라, 돈 아껴 써라. 나는 내 나이가 몇이든 아직도 걱정되고 사랑해. 투박하고 멋없는 엄마 말투가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번역기 돌려봅니다. 씻는 건 싫어. 엄마 방문을 열면 노인 특유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되어 땀과 피지가 금방 날아가지만 나이 들수록 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남아 체취가 진해지고 공기를 만나 산화되면서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지요. 엄마는 93, 노인이 맞습니다. 고로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엄마 좀 씻어. 머리 감고 목욕도 하자.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보호센터에서 정해진 목욕 일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간격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2주에서 3주, 그리고 한 달. 엄마 방에는 고약한 냄새가 뱄고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 강한 체취가 퍼졌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목욕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싫어해서 못 씻는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씻기 싫은 사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땀도 안 나는데 뭐 한다고 물 아깝게 자주 목욕하냐? 혼자 씻는 일은 힘드니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린다 해도 싫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맨몸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꺼려지는 일입니다. 저는 가족이니 괜찮겠지 싶어서 씻자면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왜 씻냐며 거부합니다. 엄마가 못 느끼는 거지. 냄새 많이 나.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평소에 깨끗이 하고 있어야 엄마도 아프지 않지.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약해져 있는 몸에 무리가 가면 상태가 크게 나빠져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호흡기 질환은 치명적입니다. 건강한 성인과는 달라서 치료가 쉽지 않고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이 나빠져 합병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소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청결한 생활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주변에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어르신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칠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언니의 어머니는 암이 발견되어 손 쓸 수도 없이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또한 뚜렷한 병명 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드라마까지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돌아가신 외숙모의 친정어머니는 엄마와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친정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엄마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저 역시 엄마가 아프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몸 상태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좀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는 3살 때부터 30살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옛날 화변기가 있었고 볼일 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샤워실은커녕 보일러도 없어 따뜻한 물을 쓰려면 양동이에 물을 데워서 써야 했죠. 부엌은 주방 겸 거실 겸 샤워실로 사용했어야 했죠. 씻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다 보니 조금은 게으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지금과 반대로 잘 씻지 않는 저를 두고 잔소리했었습니다. 따뜻한 물 끓여야 한다며 고개를 숙여 구들장 밑에 부지깽이를 넣어 연탄통을 밀었다 끌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잠든 엄마를 흔들어서 겨우 깨웠고, 엄마는 연탄가스를 마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가득 들이켜고 정신을 차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미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었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놀랐었지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오래된 집에 살기는 하지만 신식 화장실에 수세식 좌변기와 욕조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 틀어도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푹 담그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엄마에게 예전 집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쓴 생활이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살기 좋게 변하기도 했고, 다행히 예전보다 살림이 나아져서 이렇게라도 살고 있어 감사하다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저에게 씻지 않는다고 잔소리했는데 지금은 왜 반대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주 씻는 게 좋겠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엄마는 예전 기억 속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지.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건데. 이렇게 좋은 시대 오래 살아야 하는데. 아이를 달래듯 엄마를 달래며 설득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예전 이야기에 순순히 씻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운 건지 예전 일들을 추억하는 게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지금보다 예전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합니다. 씻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두고 싶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너무 자주 씻으면 몸의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
건조하고 머리도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져 못 쓴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과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를 배려해 바꾸어 말해봅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내가 더 잘 살지.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자. 아이 다루듯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 엄마의 옷을 벗깁니다. 오늘 행복 소리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